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누군가 슬쩍 묻습니다. 야, 너 퇴직금 얼마 받았어? 체면이 있으니 대답합니다. 숫자를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의 인사이트입니다. 은퇴는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과 투자 사기꾼들입니다. 둘째, 수수료 높은 금융 상품을 팔아야 실적이 채워지는 금융권 영업 직원들입니다. 셋째, 가장 막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바로 돈이 급한 친척과 지인들입니다. 이 세 부류 모두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의 계산기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자산 관리 전문가들의 전략과 대한민국 현실을 결합하여 은퇴 후 반드시 비밀로 가져가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가볍게 생각하고 입 밖에 냈다가 편안했던 노후가 하루아침에 노인 빈곤으로 바뀐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당신의 실제 자산 규모와 현금 보유액입니다. 특히 퇴직금이 얼마인지,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은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친척이 찾아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형 6개월만 빌려줘. 딱 6개월이야. 곧 큰 계약 들어와. 당신은 고민합니다. 피부티인데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독촉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독촉하지 않으면 돈은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잃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처음에 당신이 퇴직금 액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줄 수 있다. 친척만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권은 더 무섭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예금 상담을 받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고객님, 이번에 퇴직하셨다고요? 퇴직금 운용 계획 있으십니까? 당신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 직원의 눈빛이 바뀝니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ELS, DLS, 고위험 펀드 상품들이 쏟아집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예금은 의미 없습니다. 이 상품은 연 8% 수익이 가능합니다.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서명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원금의 절반이 사라진 통장을 보게 됩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기억하십시오. 수조 원의 노후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은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자산은 연금에 묶여 있고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당장 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하십시오. 나는 현금이 없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방패입니다. 체면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동창회에서 잠깐 으슥하려고 숫자를 말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은 지키고 노후는 무너진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자산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 좋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자산을 지킵니다. 두 번째,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13자리 숫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이 대출 사기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간다. 이 정도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시대입니다. 범죄 조직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화와 계좌는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사용됩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범죄 연루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해명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자분들이 당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등산 모임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합니다. 누군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 하는데 신청서만 작성해 주세요. 친절합니다. 공짜라고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적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의 개인정보는 범죄 조직 명단에 올라갑니다. 경품 행사, 무료 여행 이벤트, 공짜 건강검진. 이런 것들 앞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은행이나 병원처럼 정당한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큰 소리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마십시오. 뒤에 누가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병원 접수대, 이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반드시 그 종이를 돌려받으십시오. 직접 확인하십시오.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움과 범죄 피해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초의 수고로움이 수년간의 고통을 막아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아니, 비밀번호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유출되면 끝입니다. 죽을 때까지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보든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든 함부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집 주소와 당신의 동선입니다. 단순히 주소를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 그 패턴을 노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5, 60대 분들 사이에서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많이 사용하십니다. 동창 모임, 등산 모임, 동호회 활동을 공유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부럽다, 잘 쉬다 와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은 당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 이렇게 광고한 것입니다. 우리 집 한 달 동안 비어 있습니다. 마음껏 들어오십시오.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연속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피해자들의 SNS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범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여행 사진은 돌아온 후에 올리십시오. 실시간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 주소가 노출되면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택배 사기입니다.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택배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 예정입니다. 확인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무심코 누릅니다.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이제 범죄자의 손안에 있습니다. 연락처, 문자 메시지, 금융앱 정보까지 모두 빠져나갑니다. 더 교묘한 수법도 있습니다. 착불 택배 사기입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착불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주문한 것인가 싶어 일단 돈을 지불합니다. 상자를 열어봅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이런 범죄가 가능한 이유는 범인이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첫째, SNS에 실시간 위치나 여행 일정을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공식 택배사 앱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셋째, 주문하지 않은 착불 택배는 수령을 거부하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집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활 패턴, 언제 집을 비우는지, 얼마나 오래 비우는지, 이 정보는 주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당신을 노립니다. 조용히 사십시오. 자랑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네 번째, 절대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것이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은 당신의 디지털 인생 전체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비밀번호와 쇼핑몰 비밀번호가 같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상당수가 그러실 것입니다. 외우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셔야 합니다. 작은 쇼핑몰 하나가 해킹당합니다. 그곳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됩니다. 범죄자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비밀번호가 같으니 당연히 열립니다. 이제 범죄자는 당신의 네이버 계정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네이버 계정이 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록이 넘어갑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 연락처가 모두 범죄자 손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메일함이 열립니다. 금융거래 내역, 각종 사이트 가입 정보, 개인적인 대화까지 전부 노출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셨다면 저장된 사진과 문서도 유출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클라우드에 보관하셨습니까? 그것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입니다. 메신저 피싱입니다. 범죄자는 당신의 계정으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급하게 돈 필요해. 100만 원만 이 계좌로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아들 사진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금합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이런 피싱 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5, 60대 부모님들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당신의 계정을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내일 바로 갚을게요. 친구분이 당신인 줄 알고 송금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당신은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첫째,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십시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추가 인증 없이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설정 방법을 모르시면 오늘 당장 자녀분에게 물어보십시오. 5분이면 끝납니다. 둘째, 네이버와 카카오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절대 같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더라도 따로 관리하십시오. 이 불편함이 노후 자산을 지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메일 계정은 집 현관문과 같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계정도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다섯 번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휴대폰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사실상 당신의 신분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하십니까? 휴대폰 번호로 합니다. 금융거래 승인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휴대폰 문자로 받습니다. 각종 사이트 로그인도 휴대폰 인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번호는 모든 보안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뚫리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번호를 너무 쉽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차장입니다.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 적힌 종이 올려놓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중 주차할 때 연락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전화번호는 공개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병원 주차장. 범죄자들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며 번호를 수집합니다.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수백 개의 번호가 순식간에 모입니다. 수집된 번호로 무엇을 할까요? 스미싱 문자를 보냅니다. 고객님, 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회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이런 문자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번호가 어디선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검찰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압니다. 일부 개인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기저기 흘린 전화번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개인정보 추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할 때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통신사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의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심번호로 전화하면 내 진짜 번호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실제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설문조사나 이벤트, 응모에 전화번호를 적지 마십시오. 경품에 눈이 멀어 번호를 적는 순간 당신은 스팸과 피싱의 표적 명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일단 받지 마십시오. 중요한 전화라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 것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번호 하나 지키는 것이 노후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은퇴 후 절대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 정치적 견해입니다. 이것은 금융사기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지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보십시오. 세대 간 갈등이 극심합니다. 5, 60대와 20, 30대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명절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뉴스를 보다가 언성을 높입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립니다. 식사 분위기는 망가집니다.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5, 60대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세대끼리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창 모임에 가보십시오. 같은 나이,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정치적 견해는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결국 불쾌한 감정만 남기고 자리가 끝납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갑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 생각을 바꾼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번도 없으실 것입니다. 정치적 신념은 논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토론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합니다. 관계만 멀어집니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관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창 모임, 동호회, 지역 사회 모임, 이런 네트워크가 당신의 사회적 생명줄입니다. 정보도 여기서 얻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곳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발언 한 번으로 이 네트워크의 절반을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반대편 50%는 자동으로 멀어집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보다 듣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적당히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본인 생각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세입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십시오.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십시오. 당신의 정치적 견해가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려고 인간관계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일에 당신의 한 표로 의사표현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술자리에서 목소리 높일 필요 없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원하신다면 정치는 가슴속에만 담아두십시오. 7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보안 질문의 답입니다.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 어머니 성함, 아버지 고향, 첫 번째 반려동물 이름, 이런 것들입니다. 사소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 정보들이 당신의 금융계좌를 여는 백도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중 하나가 보안 질문입니다. 고객님이 설정하신 질문입니다.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치명적인 취약점이 됩니다. 범죄자가 이 답을 알아내면 당신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킹합니다. 이것을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법의 가장 취약한 대상이 바로 은퇴자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상냥한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문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취미 활동은 하시는지, 그러다가 슬쩍 물어봅니다.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대답합니다. 혹시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대답합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경로당 명부 확인 중입니다. 대답합니다.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났을 때 당신은 보안 질문 3개의 답을 모두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정보 수집은 전화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등산 모임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겁니다. 친근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보가 새어나갑니다. 본인은 그냥 수다를 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갔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안 질문의 답으로 사용되는 정보들을 국가 기밀처럼 취급하십시오. 초등학교 이름, 어머니 성함, 아버지 고향, 첫 번째 반려동물 이름,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이런 질문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금융보안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누가 물어보든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문조사라고 해도 거부하십시오. 아무리 친근해 보여도 경계를 푸시면 안 됩니다. 범죄자들은 총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미소를 띠고 옵니다. 친절한 말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대화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제 자산 규모와 현금 보유액. 둘째, 주민등록번호. 셋째, 집 주소와 생활 동선. 넷째, 이메일과 클라우드 비밀번호. 다섯째, 휴대폰 번호. 여섯째, 정치적 견해. 일곱째, 보안 질문의 답. 이 7가지는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어,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어,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어입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으쓱하려고 한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적은 전화번호 하나가 끝없는 스팸과 피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의 순간은 짧지만 후회의 시간은 깁니다. 진짜 부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싼 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액수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아무데나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히 자산을 지키고 조용히 관계를 유지하고 조용히 노후를 즐깁니다. 부를 과시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네이버 앱을 여십시오. 설정에 들어가셔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십시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당신의 디지털 보안은 몇 배로 강화됩니다.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오늘 저녁 자녀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네이버 2단계 인증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십시오. 자녀분들은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은퇴 후 인생은 깁니다. 20년, 3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려면 지금부터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참으십시오. 침묵 속에 안전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침묵이 곧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